바로 이슬람 국가의 중심부에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밤새 춤을 추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들은 수십 명의 남성 직원을 거느린 회사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냄비로 결혼식 음식을 준비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금빛으로 반짝이는 이를 드러낸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기묘하고 활기차며 놀라움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이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 입이 떡 벌어질 20가지 사실을 함께 탐험해보세요. 그리고 19번째 사실에 이르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즈베키스탄이 당신의 다음 여행지가 될 수 있을까요? 번호 20. 우즈베키스탄 여성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다. 우즈벡 여성의 아름다움은 동양의 전통적인 매력과 서구의 영향이 매혹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두껍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 정교하게 화장한 깊은 눈, 그리고 건강한 피부에서 나타납니다. 화려한 색상의 전통 의상과 정교한 꽃무늬 자수가 놓인 긴 외투, 차펜, 반짝이는 새틴 드레스 또는 현대적인 의상을 입든 그들은 우아함, 기품, 그리고 내면의 자신감을 뿜어냅니다.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환대는 우즈벡 여성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 이들은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냅니다. 부드러운 외모 뒤에는 자신감과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눈빛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즈벡 여성은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집안일을 꼼꼼히 관리하고 가족을 세심하게 돌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부터 소규모 무역까지 경제 활동에 크게 기여합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여성은 교육, 의료, 사업,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공한 여성 기업가, 재능 있는 과학자, 뛰어난 지역사회 리더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인 중 약 17%가 여성입니다. 여행객을 놀라게 할 독특한 문화 중 하나는 금리를 장착하는 전통입니다. 과거 우즈벡 여성들에게 이는 사회적 지위와 부의 상징이었으며 금빛으로 반짝이는 독특한 미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여성들은 이곳에서 항상 존중받으며 우즈베키스탄 어디에서도 입 다물어 여자라는 말을 들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독특한 이슬람 국가를 방문할 때 여성에게 인사하려면 포옹이나 악수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오른손을 가슴에 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현지 문화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19. 이곳의 모든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고 있을까? 당신이 몰랐을 수도 있는 사실. 우즈베키스탄 법률은 일부 다처제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한 남성이 여러 아내와 동거하면 전통 의식에 따라 결혼했든 아니든 그는 행정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코란에 따르면 남성은 모든 아내에게 충분히 생계를 제공할 수 있다면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는 국가에서 일부 다처제는 여전히 꽤 흔합니다. 만 남성들이 정부의 법적 서류 없이 가족, 친구, 때로는 이맘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슬람 전통 의식에 따라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아내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러한 미등록 결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즉, 두 번째 아내는 상속권, 연금, 법적 인정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나이든 여성, 이혼했거나 호라비가 된 여성들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두 번째 아내가 되는데 동의합니다. 이들은 결혼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곳의 일부 다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4명의 아내와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번호 18. 사우나에 대한 사랑. 우즈베키스탄의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여름철 기온이 섭씨 40도, 화씨 104도를 넘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사우나, 즉 하맘입니다. 우즈벡 사람들에게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사회적 의식이자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실크로드 시절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오래된 스파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하라나 사마르칸트에 있는 많은 하맘은 600년 이상 된 곳으로 돌로 된 도명 천장, 천장의 구멍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천연 온천수, 그리고 허브 향기가 물 베이퍼 속에 퍼져 있습니다. 일본의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대중목욕탕과 달리 우즈벡의 하맘은 생동감 있고 친밀하며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 남성들은 정치와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여성들은 요리 비법이나 딸의 결혼식 원단 고르는 법을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부가 결혼식 전에 어머니와 함께 하맘에 가서 불운을 씻어내고 공동체의 축복과 평온함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을 충실히 번역한 한국어 버전입니다.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숫자나 세부 사항을 변경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번호 17. 사람들은 유목민의 텐트나 진흙, 벽돌집에서 산다. 집이 뉴욕처럼 현대적이거나 피렌체처럼 고풍스러운 두 가지 스타일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즈베키스탄은 당신을 즐겁게 놀라게 할 것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선호되는 둥근 흰색 펠트 텐트, 즉 유트가 여전히 주거지로 사용됩니다. 유르트는 시원하고 설치가 쉬우며 우즈벡, 투르크멘, 카자흐, 키르기스 조상의 유목민 정신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집 뒷마당에 유르트를 세워 여름철 닭과를 즐기거나 낮잠을 자거나 소규모 파티를 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타슈켄트나 사마르칸트 같은 도시에서는 건축 양식이 다르지만 독특한 매력을 지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진이 잦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두바이처럼 고층 빌딩을 짓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은 보통 4에서 5층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을 답답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유지해 다른 아시아 도시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서양에만 동화 속 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즈베키스탄의 부유층 지역을 방문해보세요. 이곳 상류층은 중앙아시아의 신화적인 스타일에 유럽풍을 더한 저택을 짓습니다. 대리석 벽, 장식된 도명 지붕, 분수, 심지어 금도금 문까지 갖춘 집들입니다. 번호 16. 한겨울에는 숨결이 얼어붙을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여름철 거대한 용광로로 상상해보세요. 태양이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을 뜨겁게 달구고 낮 기온은 쉽게 섭씨 40도, 화씨 104도를 넘으며 공기는 건조하고 뜨겁게 타들어갑니다. 반대로 겨울이 오면 이 땅은 얼음처럼 차가운 포옹에 휩싸입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사르레는 추위로 인해 1월 평균 기온이 섭씨 8도까지 떨어지고 때로는 섭씨 30도까지 내려가며 풍경은 고요한 얼음과 눈의 세계로 변합니다. 이곳에서는 숨결이 즉시 얼어붙을 정도입니다. 이사르레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그들만의 보온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모, 양가죽 또는 뛰어난 보온 소재로 만든 두꺼운 외투를 입습니다. 모피 모자, 장갑, 스카프, 가죽 신발은 필수품입니다. 반면 더운 계절에는 면이나 실크처럼 가볍고 통기성 좋은 천연 소재로 만든 옷을 입어 몸을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이곳 집들은 대개 흙이나 진흙 벽돌로 만든 두꺼운 벽으로 지어져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벽난로의 열을 유지합니다. 집 주변의 녹지 공간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번호 15. 이슬람 이전의 문화를 강렬히 담은 결혼식. 우즈베키스탄의 결혼식은 며칠 동안 이어지는 인상적인 행사로 다른 이슬람 국가의 전통과는 다른 깊은 의식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은 소칠리치라는 비밀스러운 중매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중매인이 교묘하게 결혼을 주선하고 두 가족과 두 사람의 마음이 합의하면 논신디리시라는 약혼식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빵을 반으로 갈라 신성한 약속을 상징합니다. 결혼식 전날 신부는 사포라는 화려한 결혼 선물을 받고 결혼식 아침에는 이른 아침 플로프를 준비하며 애잔한 이별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결혼 의식 니콕,
니콕은 이맘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두 사람의 공식적인 결합을 선언합니다. 위식 동안에는 술 대신 차가 제공됩니다. 신부가 친정을 떠날 때 다시 이별의 노래가 울리고 신랑 집에 도착하면 신부는 켈리닝 살로미라는 의식을 통해 새 가문의 경의를 표하며 문턱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때로는 신랑이 신부를 결혼식 방으로 데려가기 위해 신부값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 날 켈리닝 살로미는 신부가 새 가문에 공식적으로 소개되고 축복을 받는 자리로 신부가 시댁에 융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긴 의식입니다. 결혼식 내내 신부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으며 각 의상은 독특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지니고 우즈벡 결혼식의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문화적 풍경을 완성합니다. 번호 14. 고대 문명에서 이어진 유목 생활. 우즈베키스탄의 역사는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을 가로지르며 이동했던 튀르크족의 유목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대부분의 우즈벡 사람들이 정착 생활로 전환했지만 유목민의 유산은 그들의 전통과 민족 정체성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특히 따뜻한 계절의 농촌 지역에서는 유목 생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공동체는 여전히 반유목 생활을 유지하며 가축을 방목하고 유트에서 생활합니다. 유르트는 목재 프레임에 두꺼운 펠트를 덮어 만든 이동식 주거지로 특히 카라칼팍스탄 같은 지역에서 번영과 땅과의 유대감을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13. 이슬람 건축의 절묘한 아름다움. 전설적인 실크로드를 따라 빛나는 이슬람 건축의 보석, 우즈베키스탄. 우선 사마르칸드, 강력했던 티무르 제국의 심장부에서 레기스탄 광장, 레지스탄 스퀘어, 이 눈앞에 장엄한 환영처럼 펼쳐집니다. 세계의 웅장한 마드라사, 이슬람 학교가 당당히 서 있습니다. 15세기에 지어진 울루백 마드라사는 정교한 기하학적 디자인과 별이 가득한 하늘을 모방한 모자이크 문양으로 돋보입니다. 쉐더 마드라사는 대담한 문양과 정면에 호랑이가 사자를 쫓는 독특한 이미지로 인상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티리아 카리 마드라사는 모스크 내부의 금빛으로 빛나는 인테리어로 마치 보석 상자처럼 반짝입니다. 이 건축물들은 단순한 고대 학교가 아니라 예술의 걸작입니다. 높이 솟은 청록색 동과 정교한 모자이크 타일로 장식된 벽은 황금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곳은 중앙아시아 건축의 정점이자 세계 이슬람 건축의 상징으로 규모와 아름다운 면에서 특별합니다. 특히 청록색 타일로 덮인 섬세한 도자기 예술은 이곳의 건축 명소들을 장식합니다. 다음으로 부카라, 중앙아시아 이슬람 세계의 학문 중심지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성스러운 도시입니다. 이곳은 140개 이상의 건축 기념물이 보존된 복합체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0세기의 걸작, 이스마일 사마니묘, 이즈메일 사마니 마우솔리엄, 우뚝 솟은 칼리안 미나렛, 시적인 분위기의 리아비 하우즈 복합체, 리아비 하우즈. 고풍스럽고 성스러운 분위기는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느낀 감정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이곳의 고대 숨결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서쪽의 보석, 키바를 놓치지 마세요. 이곳은 이찬 칼라, 성벽 안에 원형 그대로 보존된 보물로 50개 이상의 역사적 건축물과 18, 19세기의 250개 고택이 중앙아시아 이슬람 건축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슬람 건축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곳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거닐며 18, 19세기의 독특한 이슬람 건축 양식이 담긴 궁전, 무덤, 모스크를 발견할 것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다채로운 유약 타일로 장식된 낮은 칼타 마이너, 막누나, 212개의 정교하게 조각된 목재 기둥이 있는 주마 모스크, 금요 모스크를 감상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우즈베키스탄, 마치 눈앞에 펼쳐진 동화 속 세계를 느낄 것입니다. 히바의 고대 도시 이찬 칼라,
부하라의 역사 중심지, 샤흐리사부즈, 샤크리사브, 위 역사 중심지, 그리고 사마르칸트 이 모든 곳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이슬람 건축 유산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역사와 세계 이슬람 문명에 대한 이 나라의 거대한 기여를 생생히 증언합니다. 특히 청록색 타일로 덮인 섬세한 도자기 예술은 이곳의 건축 명소들을 장식합니다. 번호 12. 우즈베키스탄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 생명이 피어나는 곳.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 45개 내륙국 중 하나로 바다로의 출구가 없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이 나라는 과거 소련의 일부였으며 유명한 실크로드의 중요한 교차점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 북동쪽으로는 키르기스스탄, 남동쪽으로는 타지키스탄,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우즈베키스탄의 이웃 국가들 역시 바다와 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바다에 가려면 최소 2개의 다른 나라를 거쳐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면적은 약 50만 km로 스페인과 비슷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보다 큽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약 2500년의 역사를 지닌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같은 고대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이슬람 건축의 보석입니다. 국토의 약 80%를 차지하는 키질쿰 사막, 카이질컴 데저트이지만 2000km가 넘는 2개의 큰 강 아무다랴와 시르다리아, SY르다랴 덕분에 비옥한 오아시스와 실크로드를 따라 번영한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약 3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공식 언어는 튀르크계 언어인 우즈베거이지만 러시아어도 특히 비즈니스와 교육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약 80%의 인구가 이슬람을 믿으며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합법적으로 활동하려면 국가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기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릅니다. 하늘색, 흰색, 얇은 빨간색 2줄, 그리고 초승달이 조화를 이루며 12개의 오각형 별이 12개월, 12궁 황도대 또는 고대 튀르크의 12개 부족을 상징하여 이 나라의 독특한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번호 11. 우즈베키스탄의 기후 사막의 용광로에서 얼음 세상까지. 우즈베키스탄을 여름철 거대한 용광로로 상상해보세요. 태양이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을 뜨겁게 달구며 낮 기온은 쉽게 섭씨 40도를 넘고 공기는 건조하고 타는 듯합니다. 반대로 겨울이 오면 이 땅은 차가운 냉기로 뒤덮입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사르레는 추위로 인해 1월 평균 기온이 섭씨 18도까지 떨어지고 때로는 섭씨 30도에 이를 정도로 추워 풍경은 고요한 설원으로 변하고 숨결마저 얼어붙는 듯합니다. 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그들만의 보온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모, 양가죽 또는 뛰어난 보온 소재로 만든 두꺼운 외투를 입습니다. 모피 모자, 장갑, 스카프, 가죽 신발은 필수품입니다. 또한 뜨거운 여름철에는 면이나 실크 같은 가볍고 통기성 있는 천연 소재로 만든 옷을 입어 몸을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이곳의 집들은 대개 점토나 진흙 벽돌로 만든 두꺼운 벽으로 지어져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벽난로의 열을 유지합니다. 각 가정의 주거지에는 녹지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봄, 4월 물결표 5월, 가을, 9월 물결표 15월, 이 나라를 여행하기에 가장 쾌적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봄에는 사막이 짧은 기간 동안 수천 종의 꽃으로 만개하여 숨막히는 풍경을 선사합니다. 가을, 즉 수확철에 방문하면 갓 딴 신선한 과일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번호 10. 우즈베키스탄 100종 이상의 멜론의 왕국. 중앙아시아의 이 땅은 다양한 멜론의 고향으로 여겨지며 우즈베키스탄의 혹독한 대륙성 기후는 이 과일을 재배하기에 특히 이상적입니다. 높은 기온과 풍부한 햇빛은 멜론이 많은 당분을 축적하도록 하여 깊은 단맛과 독특한 향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맛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멜론 재배는 2000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이 민족의 조상들은 주로 농업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도 멜론을 성공적으로 재배했으며 단일 품종이 아닌 여름부터 겨울까지 100종 이상의 다양한 멜론을 키워냈습니다. 2023년 우즈베키스탄은 약 14만 9천 톤의 멜론과 수박을 수출했으며 이는 전체 과일 및 채소 수출량의 약 8.7%를 차지하여 약 12억 USD, 약 1조 5,600억 KRW 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멜론은 진한 단맛, 강렬한 향, 그리고 즙이 풍부한 과육으로 유명하며 세계 다른 지역의 멜론보다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미르자출, 미자출이 있습니다. 이 멜론은 길쭉하고 크림색 껍질에 베이지색 줄무늬가 있으며 하얀 과육은 즙이 많고 특유의 단맛을 자랑합니다. 겨울철에 익는 굴야비, 거랴비, 케라카분, 코아쉬, 코에시, 움바키, 원바키, 카기즈, 케기즈 같은 품종은 이듬해 4월이나 5월까지도 훌륭한 맛을 유지합니다. 멜론은 경제적 작물일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와 요리에서 깊은 상징성을 지닙니다. 코분 사일리, 코분 세일리, 멜론 축제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행사가 아니라 문화적 전통과 힘들게 재배에 힘쓴 농부들을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관광정보에 따르면 2025년 코분 사일리 멜론 축제는 호레즘, 코레슴 지역의 키바에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축제에 참여하면 각기 다른 크기와 색상을 가진 다양한 지역의 독특한 멜론 품종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인들이 평범한 멜론을 정교하고 매혹적인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키는 멜론 조각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9. 생활비. 우즈베키스탄의 생활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며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생활 수준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기서는 뉴욕에서의 한 끼 저녁 식사 비용으로 하루를 풍족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레스토랑에서의 한 끼 식사는 약 3에서 5USD, 약 4,100-6,800원, 고급 서양식 식사는 10에서 15USD, 약 13,500-24,400원, 카푸치노 한 잔은 1.5달러, 약 2,000 KRW로 로스앤젤레스 스타벅스의 5USD, 약 6,800 KRW 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집세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타슈켄트 중심지의 1베드룸 아파트는 월 250에서 400USD, 약 34만-55만 원, 교회는 월 150에서 250USD, 약 20만-34만 원. 전기, 물, 인터넷, 가스 같은 공과금은 월 40에서 60USD, 약 5만 5천-8만 2천 원이며 고속 인터넷은 약 10에서 15USD, 약 13,500-2만 400원입니다.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티켓은 0.15에서 0.20 USD, 약 200에서 270 KRW, 시내 택시 요금은 보통 4USD, 약 5,500 KRW 미만입니다. 휘발유도 매우 저렴합니다. 갤런당 약 2USD, 약 2,700 KRW로 미국 가격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총합하면 타슈켄트에서 한 달에 500에서 700USD, 약 68만-95만 원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낮은 생활비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은 서구의 은퇴자,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새로운 천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즈베키스탄은 당신이 탐험하거나 심지어 이사 가고 싶은 곳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해주세요. 아니라면 0을 입력해주세요. 비자, 거주 허가 또는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9를 입력해주세요. 번호 8.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우즈베키스탄 요리.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음식은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쌀 요리, 플로브입니다. 이 요리는 쌀을 양고기, 주로 양고기, 채 썬 당근, 양파와 함께 조리하며 건포도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병아리 콩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플로프는 우즈베키스탄의 국민 음식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플로프 외에도 샤슬릭, 셰시라익, 향기로운 꼬치구이는 매우 사랑받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양고기를 진한 향신료로 양념한 뒤 숯불에 구워 고기가 고르게 익으며 뿜어내는 저항할 수 없는 향이 특징입니다. 모든 식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난빵, 난 또는 냅시카입니다. 전통적인 탄두르, 탄도어, 진흙 오븐에서 구운 이 납작한 빵은 바삭한 겉껍질과 부드러운 속, 그리고 독특한 향을 자랑합니다. 또한 슈루파, 셔파, 고기와 채소 스프, 마스타바, 쌀과 채소 스프 같은 스프도 특히 추운 날씨에 인기 있습니다. 번호 7. 우즈베키스탄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5개의 인상적인 관광지. 첫째, 코칸드에 방문해 쿠다야르 칸 궁전, 팔레스 오브 쿠다야르 칸을 감상하세요. 이는 중앙아시아 전통 건축의 화려한 보석입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벽은 코칸드 칸국의 마지막 왕들의 권력과 호화로운 삶을 생생히 전하는 역사책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마컨드로 향해 다니엘 선지자의 무덤을 방문하세요. 18m가 넘는 이 무덤은 세 주요 종교에서 존경받는 인물의 유해를 옮겨온 기묘한 전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 곳에서 솟아나는 신비한 샘물은 치유의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도 태쉬컨트에서는 아미르 티무르 박물관, 뮤지엄 오브 아미어 티머, 이 전설적인 대제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중앙아시아 이슬람 건축 양식의 이 박물관은 고대 필사본, 회화, 귀중한 유물을 보존하며 티무르가 지역 역사와 문화에 끼친 깊은 영향을 보여줍니다. 역시 타슈켄트에 있는 시애틀 평화공원, 시애틀 피스파크는 평화롭고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냉전 시기에 시애틀 학생들이 보낸 수천 개의 세라믹 타일이 공원의 주요 통로를 구성하며 국경을 초월한 평화에 대한 감동적인 열망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타라칼파크스탄 지역의 평화로운 어촌 마을 우르가 어지에이로 가보세요. 이곳은 슈도차이 호수, 퓨도차이 레이크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아라레, 바이칼시가 펼쳐지는데 더 이상 당신이 상상하는 드넓은 바다가 아니라 백사장 위에 녹슨 배들이 고요히 놓인 황량한 땅입니다. 이는 자연의 변화에 대한 침묵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저녁을 먹고 하룻밤을 보내며 한때 바다였던 이 땅의 가혹함과 기묘한 아름다움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열사병을 피하고 여행을 만끽하려면 봄이나 가을에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절에는 맑고 푸른 하늘,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든 나무들, 그리고 곳곳에 피어난 꽃들로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서비스 비용은 특히 서구 국가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매우 합리적입니다. 하루 총 비용은 여행 스타일에 따라 보통 30에서 100USD, 약 39,000에서 13만 KRW 사이입니다. 공항, 은행 또는 허가받은 환전소에서 USD나 유로를 쉽게 환전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는 대도시 중심지나 대형 호텔에서만 흔히 사용되므로 편리합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을 충실히 번역한 한국어 버전입니다.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숫자나 세부 사항을 변경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번호 6. 건축 애호가를 위한 값진 여행지. 먼저 강력했던 티무르 제국의 심장부인 사마컨드로 가봅시다. 여기서 레기스탄 광장, 레지스탄 스퀘어, 이 장엄한 환영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세계의 거대한 마드라사, 이슬람 학교가 우뚝 서 있습니다. 15세기에 지어진 울루그백 마드라사는 기하학적 디자인과 별이 가득한 하늘을 모방한 모자이크 문양으로 돋보입니다. 셰르더 마드라사는 정면을 장식한 독특한 사자와 호랑이 문양으로 매혹적입니다. 티랴카리 마드라사는 금빛으로 반짝이는 인테리어로 마치 보석 상자처럼 화려합니다.
이 건축물들은 거대한 청록색 돔과 정교한 모자이크 타일로 덮인 벽을 자랑하는 건축 걸작입니다. 이는 중앙아시아 건축의 정점이자 세계 이슬람 건축 예술의 독특한 상징으로 규모와 아름다움 모두에서 특별합니다. 다음으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성스러운 도시 부카라로 향합니다. 이 복합체는 140개 이상의 건축물이 보존된 곳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0세기의 걸작, 이스마일 사마니묘, 이즈메일 사마니 마우솔리엄, 유명한 우뚝 솟은 칼리안 미나렛, 호수 옆의 평온한 건축 군집, 리야비 하우즈.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서쪽의 히바를 놓치지 마세요. 이곳은 이찬칼라 성벽 안에 완벽히 보존된 보석입니다. 내성에는 50개 이상의 역사적 유적과 18, 19세기에 250개 고택이 있어 중앙아시아 이슬람 건축의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구불구불한 좁은 골목을 걸으며 18, 19세기의 이슬람 건축 특성을 담은 궁전, 무덤, 모스크를 만나게 됩니다. 29m 높이의 낮은 칼타 마이너, 망루는 화려한 유약 세라믹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금요 예배만 진행하는 주마 모스크는 212개의 정교하게 조각된 목재 기둥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다른 우즈베키스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 동화 속 세계가 펼쳐진 듯합니다. 히바의 고대 도시 이찬칼라, 부하라의 역사 중심지, 샤크리사브, 그리고 사마르칸트 이 모든 곳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이슬람 건축 유산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역사와 세계 이슬람 문명에 대한 이 나라의 거대한 기여를 생생히 증언합니다. 이곳에 시간의 흔적이 담긴 벽을 직접 보고 만질 준비가 되셨나요? 아래에 댓글로 1을 남겨주세요. 번호 5. 세계 9위의 금 생산국 무룬타우 금광, 무룬타우 마인 은 수도 타슈켄트에서 서쪽으로 4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광입니다. 1958년에 발견된 이 금광은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약 1600톤의 금을 공급했습니다. 남은 매장량은 2032년까지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룬타우는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인 나보이 광업 및 야금 콤비나트, 나보이 마이닝 앤드 머텔러지 컴비낫, NMMC가 관리합니다. NMMC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과 우라늄 채굴 기업 10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번호 4. 거대한 결혼식 플로프 냄비와 이별의 춤. 서구에서는 결혼식이 보통 호텔에서 화려하게 열리며 요리사부터 조명까지 모두 외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결혼식이 마을 전체가 함께 요리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우즈벡 사람들은 공동 플로프 요리라는 감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밥을 먹으러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냄비를 젓는데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 신랑 집에서 아침 일찍 주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가까운 남성 친척과 이웃 아버지, 삼촌, 절친, 심지어 동네 노인들까지 이 직경 1.5m, 5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플로프 냄비 주위에 모입니다. 누군가는 당근을 썰고, 누군가는 고기를 굽고, 또 누군가는 불을 피웁니다. 민속 음악이 흐르고 냄비 주변에서는 뜨거운 녹차가 제공되며 작은 축제 같은 생동감 넘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왜 레스토랑을 빌려 편하게 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즈벡 사람들은 간단히 대답할 것입니다. 가족에는 외주로 맡길 수 없기 때문이죠. 번호 3. 사막 속 춤과 연중 이어지는 축제. 건조한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1년 내내 생동감 넘치는 축제 일정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3월 21일에 열리는 나브루즈, 페르시아력에 따른 새해를 알리는 전통 설날입니다. 전국이 민속춤, 거대한 플로브, 잔치, 그리고 밀싹으로 만든 달콤한 죽 수말락으로 빛납니다. 수말락은 새해를 정화하는 의식처럼 동안 끊임없이 저으며 준비됩니다. 다음으로 5월
부카라에서 열리는 실크와 향신료 축제, 실크앤드 스파이시스 페스티벌가 있습니다. 이곳은 실크로드의 고대 상업 도시로 축제는 10세기 중앙아시아 상인들의 세계를 재현합니다. 실크, 도자기, 향신료, 전통악기 판매 부스와 매혹적인 의상 퍼레이드가 방문객을 기다립니다. 여름에는 카라칼파크스탄에서 멜론 축제가 열립니다. 이곳 주민들은 축구공만 한 멜론을 자랑하며 시럽처럼 달콤하고 향기로운 멜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합니다. 가을에는 사마르칸드 문화축제, 사마컨드 컬처럴 페스티벌가 열리며 50개국 이상의 예술가들이 웅장한 레기스탄 광장에서 전통 음악, 민속춤, 중앙아시아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쇼를 선보입니다. 매년 10월에는 타슈켄트 국제영화제, 태시컨트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가 열립니다. 이는 지역 최대의 영화 행사로 소련식 건축 양식의 극장에서 세계 각지의 예술 영화를 상영합니다. 번호 2. 타슈켄트의 밤. 우즈베키스탄에 밤문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태시컨트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것입니다. 낮에는 비교적 평온한 도시지만 밤이 되면 불빛, 에너지, 음악으로 반짝입니다. 낮에는 조용했던 중심가 거리는 밤이 되면 활기로 가득 차며 국가 상징인 하얀 쇠볼의 자동차들로 넘쳐납니다. 타슈켄트는 잠들지 않는 밤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TV타워가 보이는 고급 루프탑 바, 아늑한 동유럽 스타일의 펍에서 들리는 어쿠스틱 음악, 그리고 딥하우스와 중앙아시아 멜로디를 혼합한 DJ가 이끄는 활기찬 클럽까지. 많은 장소는 새벽 3시나 4시까지 문을 열며 운영하는 카페는 학생, 젊은이, 커플들로 붐비며 새벽을 기다립니다. 이곳의 밤은 너무 아름다워 일찍 끝내기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여성이 밤에 외출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련되게 옷을 입고 자신감 있게 칵테일을 즐기거나 이를 이야기하거나 끊임없이 색이 바뀌는 LED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춥니다. 인도에서는 스트리트 밴드가 공연을 펼칩니다. 소녀들이 노래하고 박수를 치고 소년들이 기타를 연주하며 군중은 환호와 박수로 함께합니다. 파리나 마드리드 못지않은 낭만적인 풍경입니다. 만약 타슈켄트가 밤 11시 이후에 잠든다고 생각한다면 테오르 광장, 테어스퀘어, 이나 초르수 시장, 졸스 바자르 근처의 구시가지를 밤에 걸어보세요. 밤늦게까지 문을 연 음식 노점에서는 숯불에 지글거리는 꼬치구이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울리는 웃음소리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번호 1. 우즈베키스탄의 범죄 상황. 안전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여행객에게 매우 친화적인 나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심각한 범죄는 매우 드물지만 시장이나 대중교통과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 소지품을 잘 챙기고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지 말며 공식 택시나 차량 호출 앱을 이용해 안전을 확보하세요. 여권이나 유효한 사본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경찰이 언제든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만 하면 당신의 여행은 순조롭고 놀라운 경험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의 매력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오늘의 여행 여정을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계의 다른 경이로운 곳들을 탐험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세요.